네, 오셨네요. 저희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오늘 그 영화제 방역자문단 확인을 받아서 게스트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GV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감독님, 배우님들 오늘 첫 상영, 첫 번째 관객 맞이하셨어요.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일렁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인사 나누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속도로 가족을 감독한 이상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선 역의 라미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우역을 맡은 조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속도로 가족에서 은희 역할을 맡은 서희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기나트를 맡은 박다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승 역을 맡은 김세기입니다. 네. 흡사 명절인 듯 대가족이 지금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아마 영화의 감동이 가시기도 전에 스크린에서 뿅 하고 다들 앞에 나와주셔서 저도 되게 설레고 반갑고 그런 마음입니다. 제 인사를 부탁드렸는데 너무 짧게 끝났어요. 사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이 되게 궁금한데 이름만 말하고 끝난 느낌이거든요. 조금 소감을 좀 말을 해주세요. 오늘 영화 보시면서 되게 5만 가지 생각이 스치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여기 첫 상영이라 너무나 떨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배우분들하고 이렇게 저희 배우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여기 채태님 계시죠? 배우님들 더 계신가요? 채태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되게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영화를 봐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만든 것도 그렇고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그 대본 받아보고 되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빨리 하겠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도 되게 조금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보석 같은 작품이었고 정말 필요한 작품이었고 그래서 정말 망설임 없이 하긴 했는데 저에 대해서 또 배우로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게 오히려 이 작품에 좀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휴지를 준비해 올 걸 네, 하는 후회를 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잘 봤습니다. 네, 글쎄요. 저도 시나리오를 보고 바로 읽자마자 제가 저희 제작사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너무 욕심난다고 하고 싶다고. 그런데 막상 이제 준비하면서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것들이 아닌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런 부담도 있었고, 그리고 이 기후를 알면 알수록 너무 불쌍하고 또 이제 감독님과 이제 캐릭터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사실 저는 그 기우라는 인물이 빌런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 촬영하는 내내 그런 부분을 이제 감독님과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글쎄요,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내일 한 번 더 봐야 되겠는데요. 네. 내일 한 번 더 보시는 거죠? 저는 어떠셨습니까? 촬영을 좀 예전에 해서 보면서 약간 저런 장면을 찍었었지, 저런
너무 좋은 대본이 왜 저한테 들어왔죠? 이러면서 놀라면서 너무 감사하게 참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했고 대본상에는 지숙이가 이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은 캐릭터였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역할로서 많이 이렇게 좀 보여준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했고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참 다들 고생하셨다. 그리고 너무 많이 슬퍼가지고 너무 또 좋고 감사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서희수, 박다원이라는 멋진 배우를 새로 알게 된 느낌이 들었고요. 또 김슬기, 정희루, 라미라 배우님 워낙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배우이고 연기 잘하는 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새로운 배우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관객분들이 어떤 궁금해하실 이야기가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감독님이랑 배우님들도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관객과의 대화 진행은요.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직접 전달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시네요. 저기 먼저 손 들어주신 분이 계세요. 네. 검은색 옷 입고 계시는 분. 네. 네. 우선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저는 해피엔딩이 나올 거라고 마지막 장면에 그 노숙자한테 이제 동전을 던져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더 인상 깊었고 제 질문은 제가 뭐 영화를 꼼꼼하게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여성 캐릭터하고 남성 캐릭터 이렇게 나눠질 때 뭔가 여성 캐릭터가 좀 더 좀 의지가 굳고 좀 강하다는 느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감독님께서 어떤 그런 영화적인 설정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출을 고려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지 뭐 강인하다, 유약하다라기보다는 어느 한 곳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지점은 되게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라는 작업 자체가 이제 영화라는 작업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개인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시작할 때 개인적인 생각들이나 그 태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영화를 계속 하면서 이게 약간 제가 제 스스로 걱정과 두려움으로 이 영화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너무 걱정되고 두려운데 그래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아내분께서 저희 제작자세요. 아내님이 계속 같은 얼마나 계속 걱정 어린 눈빛으로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장모님이 중고가구점을 운영하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중고가구점에서 며칠씩 이제 뭐 되게 막 일했다고 그러면 막 거기서 막 되게 거창한 거 안고 그냥 가끔씩 도와드리면서 이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자체가 이제 중고가구점 제가 좀 약간 뭐 어떤 사람은 뭐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중고가구가 이제 닦여지고 파는 과정에 조금 공을 들여서 보여준 게 저 스스로 되게 이제 후회와 반성으로 삶을 살아왔거든요. 계속 그러면서 저렇게 다시 바뀌어지고 새로운 주인을 만나고 다시 그런 게 구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받은 질문도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 남자분 되게 많으시고 이제 실제로 정희루 배우님 이런 분들은 진짜 멋있으세요. 제가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남성 캐릭터 같은 지점이 이제 저에서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지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답이 됐나요? 네. 충분히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아내님과 장모님 영화 보셨나요? 이 자리에서? 네, 저희
대표님은 지금 같이 이 자리에 계시고요. 장모님 아직 못 보셨습니다. 아직 네. 보셨나요? 네.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저기 그 바로 뒤에 계세요. 네, 저도 그 똑같이 엔딩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일단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중간에 이제 은희가 초등학생이 밖에서 보여지는 미래가 사실 진짜 미래가 아니라 조금 어떤 환상이나 되게 상상에 가까운 것처럼 보여서 그게 정말 실제로 일어난 미래였는지 아니면 뭐 어떤 환상이었는지 어떤 걸 의도하고 찍으셨는지가 조금 궁금하고 두 번째는 되게 엔딩이 되게 비극적이고 상당히 이제 파멸적인 형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혹시 그렇게까지 비극적으로 표현을 했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으셨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일 고민하고 제일 마지막까지 이제 그 다음에 찍는 그 순간까지도 제일 고민했던 장면이 엔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 편집 감독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집 감독님하고 편집 와중에서도 끝까지 고민했던 지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근데 시나리오 때부터 변함이 없이 그대로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객분들이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있었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두 개의 의도를 갖고 갔어요. 지금 그 관객분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나는 이게 진짜 현실이라면 이 현실이 지금은 행복하지만 슬펐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이 행복한 거 아닌가라는 첫 번째 의도가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의도는 그 관객분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사람의 개인의 선한 의지가 이렇게 유토피아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뭐 되게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그냥 끝내는 것 자체가 제가 세상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질문을 받고 관객분들이 선택하셨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시나리오 때부터 가져갔었던 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을 내리기보다는 질문하고 싶으셨던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현실인지 환상인지 행복인지 불행인지 보시는 분마다 또 되게 다르게 해석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여기 양쪽에서 같이 동시에 손을 들어주셨네요. 일어나서 보여야 되네. 한다면 기우에게 가족이 어떤 의미였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그걸 여쭙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숙한테 기우가 거절당하고 벤치에 누웠을 때 그 대왕 귀뚜라미 제가 잘못 보고지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 정희루 배우님께서 기우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기우에게는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 가족뿐이라고 생각을 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전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그 작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가족이 없으면 다시 그 무언가 아픔이 찾아오는, 그렇기 때문에 기우에게 필요한 것도 가족이고 또 기우를 지켜줄 수 있는 것도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의 두 번 정도 환상적인 장면이 나오죠. 달 밝은 밤에 흡사 이제 클럽을 개장한 듯 춤을 추는 이제 사람들이 나오고 그 말씀하신 대왕 귀뚜라미 장면이 또 나오는데 대왕 귀뚜라미의 정체는 무엇인가? 감독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망상신이고요. 그러니까 기우의 망상신이 이제 두 번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조폭 같은 분이 나와서 이제 어떤 트라우마를 건드리면서 때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귀뚜라미는 저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대왕 귀뚜라미는 그 귀뚜라미가 짝을 찾아 울잖아요. 그래서 그
보면서 기우가 좀 쓸쓸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관객분들이 너무 이제 그게 이제 심파적인 어떤 감정으로 넘어가니까 너무 거기에 이제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나오시라고 그렇게 환상적인 좀 약간 망상의 장면이 감독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기묘한 장면을 넣어주셨군요. 살짝 앞으로 돌아가면 그 질문해 주셨던 장면, 지숙과 이제 기우가 헤어지는 장면인데 전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님들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영화 보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표정, 몸짓, 말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경하면서도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거든요. 두 분 그 장면 찍으실 때 감정적으로도 참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떤 이야기 나누셨고 그때 촬영에서 기억나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다고 가라고 하는 지수부터 해볼까요? 네, 저를 버리신. 맞아. 지숙이가 처음에는 이 돈맛을 좀 보고 편안함과 안락함과 그리고 한 명 한 명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또 우리 영선을 바라보면서 이 가족들을 보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기우에게는 미안하지만 가스라이팅 당하던 것들이 조금 깨어나고 조금 더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서 정말 사랑으로만 지냈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어떤 용기도 생겼을 것 같고 또 굉장히 미안하지만 한 명이 이렇게 미랄이 되어줌으로써 모두가 살 수 있는 다시 지숙이 가스라이팅이 시작합니다. 그런 엄마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숙을 생각하면서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역량이 부족해서 좀 아쉬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봤고요. 서로 그 씬 이제 연기할 때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좀 최선을 다해서 앞에서 진실되게 연기를 해주게끔 노력을 많이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후의 변을 들을까요? 이게 먼저 얘기를 먼저 드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기우가 어쨌든 이 뭔가 정신적으로 힘듦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지막 끈을 잡는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지숙이를 찾아간 거였고 그리고 기우 가족들이 어쨌든 몇 년 동안 그렇게 휴게소에 전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배신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고 너도 다시 또 그렇게 배신을 당할 거야라는 기우로서는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고 나를 한 번만 잡아달라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지숙에게는. 그런데 세상에 가장 믿고 의지했던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그거는 사실 저는 뭔가 계산하고 촬영한 건 아니었고요. 감독님과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일단 타이틀 위주로 찍지 않았나요? 그때 저희가 풀샷 찍고 나서 이제 감정들은 다 타이트한 거 먼저 갔었는데 그냥 이미 그때는 제가 이제 후반부 촬영이었고 이미 기우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연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뭔가 테크닉적으로 했던 거는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오늘 처음 봤고 다시 한번 봐야겠고. 다시 봐야겠고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손 들어주신 분 옆에 분도 같이 손 들어주셨었는데 네, 맞나요?
네, 같이 질문하신 걸까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저 질문 두 가지인데 영화 전반적으로 인서트가 되게 많이 들어갔다고 느껴지는데 인서트를 많이 사용하신 이유랑 그 딸이 동생의 이빨 그거 던지고 나서 소원 빌잖아요. 그 소원을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궁금해요. 그 인서트를 많이 쓴 이유는 그 공간이 보시는 관객분들이 현실화 됐으면 하는 의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라고 얘기를 더 덧붙여 드리자면 제가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고레아데 히로카즈 감독님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인서트 컷이 많아요. 그런 데서 저도 감정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빨 던졌을 때 네, 이거는 촬영할 때 감독님이 마음대로 하시라고 저는 솔직히 은희의 감정을 담아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빌었어요. 사실 똑같은 저 영화 보면서 은희택이라는 이름이 참 자주 불린다는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이 영화의 아주 따뜻한 점이기도 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은희랑 태기로 불리면서 사시는 동안 두 배우님은 좀 어떤 현장으로 기억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원래 현장 분위기는 가장 어린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서유주 배우님은? 일단 다 너무 저한테 잘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되게 다들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박대호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혹시? 저는 배우님들이랑 함께 하는 게 제일 즐거웠어요. 특히 마음에 드는 배우가 있었나요? 네. 누구? 누구세요? 두 명이요? 우리 감독님이랑 남인호 배우님과 아빠, 은희 누나, 엄마 배우님. 모두 챙겨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네, 여기. 위에 손 한 번만 주세요. 먼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엔딩 크레딧에서 영감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영감을 받으신 건지랑 두 번째는 고레에다 감독님께 많은 영향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고레에다 감독님 영화 중에 어느 가족을 보면 다른 구성원들이 모여서 한 가족이 되는 형태를 보이잖아요. 감독님은 어떤 가족을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의 A to Z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먼저 영감을 주신 부모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저희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제 중고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개인적인 부분이라 적당히 알아서 커트해 주세요. 열심히 어떻게든 살아가시려고 하시는 함께 살아가는 부모님한테 영감을 받았습니다. 네, 이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얘기는 대한 가족에 대해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전혀 어렵지 않은 영화가 됐으면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다가갔다면 그 부분은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 지점이 그 여기서 채태님이 저희 영화의 주제를 그냥 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채태님이 모든 것이 변하고 순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의미조차도 그러니까 이건 질문이 없지만 제가 설명하자면 고속도로 가족이라는 제목 자체가 저는 생각하는 게 고속도로 자체가 되게 산업화 사회를 굉장히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과 이제 전통적인 이제 가족이 겹쳐지면서 좀 아이러니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족 관계도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정립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A는 A다, B는 B다라는 말씀은 저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생각이 계속 변해가고 있고, 그게 뭐 좋고 나쁨의 구분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마다 깊은 사연과 사정을 간직한 인물들 그리고 두 가족이 만나는 되게 기묘하고 뜨거운 동행이죠. 그리고 저는 이 관계의 어떤 접합부에는 라미란 배우님이 연기한 인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처음에 인사해 주실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보여준 것들이 오히려 폐가 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연기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걱정하셨고 또 그럼에도 가장 기대됐던 부분은 무엇인지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가 그동안 많이 맡았던 캐릭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가라앉아 있는 그 호흡 자체가 가라앉아 있는 인물이어서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한 그런 생각이고요. 사실 저는 오늘 저도 처음 이렇게 보는데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티저 예고편을 보고 그다음에 본 예고편을 보는데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티저는 뭔가 되게 좀 다운되어 있고 그냥 새벽녘 같은 느낌이었다면 그 본 예고편은 되게 좀 이렇게 뭔가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정말 인생은 놀이고 삶은 여행이다라는 그 카피 문구처럼 그래서 되게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이 가족에게 이런 권유를 하고 들어가서 어떻게는 기후 입장에선 이 가족을 해체시켜 놓은 건데 그게 과연 잘한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든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겠죠.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괜한 짓을 했나 하는 죄책감이 네, 들면서 오늘 영화를 보는데 그 죄책감이 더 커졌어요. 그 2만 원 달라고 했는데 굳이 5만 원 신고를 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뺏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우에게서 이 가족을 뺏어온 것 같아가지고 좀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보면서 선배님이 하시는 생각을 똑같이 제가 했어요.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다시 왜 내가 다시 텐트를 끌고 가려고 하나. 따뜻한 바닥에서 잘 자고 있는 애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또 삼겹살도 맛있게 먹고 그 삼겹살 양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되게 성급스럽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계산을 하는데 너무 양이 적어서 촬영 당시에도 화를 냈던 기억이 나요. 입에 붙이라고. 감독님이 아주 흥미로운 영화를 만들어 주셨네요. 네. 저도 그래서 죄책감을 좀 느꼈어요. 모르겠어요. 감독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그것이 계속 순환되는 것이 영원이라고 하는데 정말
영원한 건 없다라고 뭐 표현할 때 우리가 그것은 고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구나. 계속 흐르는구나. 그러니까 이 내 죄책감이 나중에는 뿌듯함이나 보람으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근데 마지막 엔딩을 보면서 저 해피엔딩이어야 되는데 다시 이 비오는 그 붉은 현실로 돌아오면 어떡하지? 저는 찍은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조바심을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것이 선의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내 만족인지 이용인지 동정인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고여있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갔던 영화 같고요. 정말 그래서 아마 관객분들 마음속에도 지금 물음표가 하나씩 띄워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오늘 40분을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후루룩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중앙에서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이 자리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질문은 감독님 메인 주시면 그때 불러주고 가세요. 네. 영숙이 초반부에 그 아들 사진 뭐였죠? 아들을 그냥 막 떠나보내면서 아들도 이제 다 컸고 자기 다리를 찾았고 한데 영숙이라는 엄마의 존재는 약간 자기 역할도 찾지 못하고 좀 붕뜬 느낌 같았어서 그래서 영숙도 계속 길거리를 차를 몰고 돌아다니면서 뭔가 그 아들을 보내고 나무에 기댔던가요? 그래서 그 나무에 기댔던 때 그 감정심도 궁금하고 영숙이 자꾸 산을 오르고 기도를 드리고 종교 그 목사님도 만나고 종교적인 인물과 자꾸 갖게 되는데 근데 영숙도 계속 뭔가를 찾고 기대고 싶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결국 근데 결국 영숙이 이 가족에 대한 힘을 내는 게 결국 자기도 누군가를 찾고 싶었던 영숙이라서 그래서 결국 이 가족에게 손을 내버리는 것 같다는 거고 그래서 그 남의 기대는 연기를 할 때 남이란 배우님 그때 실력이 또 궁금합니다. 네, 깊은 마음에 깊은 구멍이 있는 인물이죠. 네, 영선은 사실은 아들을 잃었죠. 죽었죠. 아들이 죽었고 그래서 그 아들의 묘비 대신 수목장을 한 거여서 그 나무가 저희 아들의 나무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좀 그럴 때마다 사실은 찾아가는 거죠. 산을 오르는 게 그 수목장이 있는 그 나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정말 반야신경을 외워요. 그건 이제 그 영선의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래도 그 어떤 미련이나 아픔이 가시지 않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는데 사실 그게 이제 부은 눈을 가리기 위한 멋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부은 눈을 가리기 위한 이제 설정이었는데 눈이 항상 부어 있어가지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남편이 술 먹고 싸울 때도 그 수련원 화재 사건으로 이제 아이를 잃은 아픔을 같이 갖고 있지만 그것이 남아있는 또 그 시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 잊으라고 하는 사람과 그래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가족들을 만나고 처음에 돈을 줄 때도 처음 혼자 왔을 때는 줄 생각이 없었다가 아이들을 보고 임신한 지숙을 보고 했을 때 아마 더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신고를 하고 했을 때도 이게 아닌데 하는 그 죄책감이 있지만 어쨌든 사건은 흘러갔고 그래서 같이 갈래요라고 하기까지는 상당히 이 사람 영선이라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한 용기를 낸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 저도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영선의 욕심.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를 이 가족이 저에게 채워주는 것에 대한 그래서 더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살아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죠. 남편을 내보내서 네가 나가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욕심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기우한테 너무 미안해. 오늘 두 분이 따로 대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영화 같이 보시고 대화도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배우님들이랑 감독님 끝인사 전하면서 이 자리 정리할까 해요. 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영화가 원진에서 지원을 받고 영화에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라미란 선배님한테 시나리오를 처음 드렸어요. 그래서 라미란 선배님께서 흔쾌히 되게 짧은 시간 말씀하셨지만 짧은 시간에 결정을 하시면서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영화를 그러면서 이제 정의로 김슬기 배우님들 이제 서희수 박다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게 되게 기적 같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라미란 선배님한테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계속 늘 함께 해주시는 저희 안수현 대표님, 그다음에 모스튜디오의 이정훈 대표님, 그다음에 스텝 배우님들, 그다음에 여기 관객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작은 거짓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그 문제도 감독님이 정말 그게 능력이든 운이 좋았건 어쨌든 그런 기회를 가졌고 또 좋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 해줬고 그래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평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보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고속도로 가족이 오늘 첫 상영할 수 있었던 건 감독님의 열정과 뭔가 그 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저 또한 감독님과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기후를 표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관객분들마다 이제 보는 시각과 시선이 다르실 텐데 그래도 많은 분들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시고 또 늦게까지 이렇게 영화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이랑 배우분들이랑 촬영장에서 스태프분들이랑 저 너무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첫 상영 고속도로역 가족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가 영화를 안 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나 부를까 생각했는데 안 불러서 이상했어요. 다원이가 보기에는 아직 해석이 많은 작품이라 정신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성숙해진 뒤에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들었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이렇게 함께 봐주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제작진 분들 그리고 감독님 배우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게스트와 관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스트분들이 먼저 퇴장하시고 나면 그때 관객분들 퇴장 도와드린다고 하거든요. 잠시만 자리에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